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시간에는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미군 및 스파이 교육에서 프랑스와 독일어를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는 집중 외국어 훈련을 살펴봤었습니다. KBS 특집으로 그게 다뤄지면서 영어 교육계에 불어닥친 구호는 듣고 따라하면 영어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라는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최소한 몇 번을 들어야 하는지 아느냐? 수만 번이다.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따라하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었죠. 언어 발달 장애 아동 얘기도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기를 옆집에 맡기고 일 나갔는데 아기를 맡은 사람이 자기도 바쁘고 하니까 먹여서 아기를 늘 잠만 자게 한 거죠. 그렇게 몇 해가 지나버려서 아기는 많이 듣고 따라할 기회를 놓쳐서 언어 발달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로 언어가 발달될 시기에 많이 듣고 많이 따라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은 많이 듣고 많이 따라해야 하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에게 프랑스어와 독일어 훈련시켰을 때처럼 하루 20시간 이상 끊임없이 듣고 따라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 대한민국에선 그 방법을 안 써서 또는 못 써서 안 쓰는 바람에 영어를 해도 안 됐던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죠. 한국어처럼 똑같은 우랄 알타이어에 속한 일본어를 익힐 때라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방법, 그 방법으로 분명히 잘 됩니다. 하지만 우랄 알타이어 계통에 속한 한국 사람이 인도 유럽어에 속한 영어를 익힐 때 그 방법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까닭을 오늘 이어서 다루어 볼까 합니다. 3회에 걸친 시리즈로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책까지 드릴 예정입니다. 분명하게 드려요. 궁금하시죠? 일단 무조건 자동반사 무자반을 빠짐없이 successful 열심히 훈련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알려드릴게요. 영어는 언어입니다. 언어라는 건 의사소통 수단이에요. 의사소통이 뭐죠? 내 생각을 남한테 전달하고 남의 생각을 알아내는 게 의사소통이죠. 만일 우리가 텔레파시 같은 걸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언어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텔레파시 할 줄 아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맙시다.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겠다고 난리치고 별의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언어라는 게 남의 생각 알아내고 내 생각 전달하는 기술이란 거죠. 이런 기술 가진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참 있잖아요. 한국말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알아봅시다. 진짜 영어와 한국어는 뭐가 다른 건지. 단어가 다르다? 그건 빼고요. 그것 빼고 정말 뭐가 다른지 진짜 핵심을 좀 알아봅시다. 우선 한국어나 영어나 의사소통 수단이에요. 남의 생각을 알아내고 내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인 거죠. 오케이. 근데 언어라는 게 경제성의 원리가 작동해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단어 수는 몇 개가 안 돼도 최대한 많은 생각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발전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쓰이는 단어 개수는 항상 최대로 적게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많은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발전한 겁니다. 원래 의사소통이란 시간과 노력을 끝없이 들여서 하기로만 하면 의사소통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손짓, 발짓, 온갖 거 다 동원해서 시간 무제한으로 의사소통 하자 들면 되는 만큼은 되는 거죠. 문제는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사전 마구 뒤져서 단어를 마구 나열해서 애쓰다 보면 될 만큼은 의사소통 되겠지만 경제성 감당 안 되죠. 막말로 동네 축구를 좀 생각해 봅시다. 동네 농구 같은 것도요. 전문성 없이 동네에서 축구, 농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공만 바라보고 막 우르르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놀다가 전문적으로 위치, 역할 나눠 맡고 조직적으로 플레이하는 팀하고 만나서 시합을 하면 100번 하면 100번 다 집니다. 선수를 2배로, 우리 편은 2배, 우리 편 3배로 합시다 해도 반칙 안 하고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언어는 의사소통이라는 역할을 수행하자고 만든 건데요. 모든 언어가 또 똑같이 가장 적은 수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어든 영어든 가장 적은 수의 단어로 팀플레이를 시켜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팀플레이가 어떤 언어든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 팀의 이름이 문장입니다. 전 세계의 어떤 언어도 문장이란 구조를 사용합니다. 바로 가장 적은 수의 단어들로 조직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팀의 이름이 문장입니다.
그냥 단어를 마구잡이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축구나 농구를 하면서 그저 공 쳐다보고 모든 선수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장 안에 참여하는 단어들은 반드시 역할을 맡아서 문장이란 팀에 참여합니다. 문장에서 맡는 역할, 단어에게 맡기는 역할들도 전 세계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단어는 주어라는 역할을 맡고 어떤 단어는 서술어라는 역할을 맡고 어떤 단어는 목적어라는 역할을 맡고 그런 식이에요.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도 이렇게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들은 문장이란 팀플레이를 하며 그 팀에 참여하는 단어들은 문장이라는 팀 안에서 역할을 맡는데 그 역할들도 어떤 언어든지 예외 없이 주어 역할이란 게 꼭 있고 서술어 역할이란 게 꼭 있고 목적어 역할이란 게 꼭 있고 이런 식의 역할이란 게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영어나 한국말이나 똑같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과 영어를 딱 가르는 치명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상은 우랄 알타이어와 인도 유럽 언어를 갈라주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뭐 단어가 다르다 이런 건 당연한 거니까 빼놓고요. 정말 치명적 차이점은요. 문장이라는 팀 플레이어에 참여하는 단어가 맞는 역할 맡기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한국말이나 일본어, 몽고어, 핀란드어 같은 우랄 알타이어는요. 문장에 참여하는 단어한테 넌 이런 역할 맡아, 넌 저런 역할 맡아 하고 역할을 맡길 때 이름표 옆에 역할 이름표를 붙여줘요. 넌 반장이야. 자, 반장 역할 이름표. 넌 부반장이야. 부반장 역할 이름표. 이런 식이죠. 역할 이름표를 그 단어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서는 은, 는, 이, 가 이런 게 붙어있는 단어는 주어 역할을 한다는 뜻이 돼요. 우리 한국말에서 를 이런 게 붙여있는 단어는 목적어 역할을 맡았다는 뜻이 됩니다. 우랄 알타이어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같은 인도 유럽어에는 이런 역할 이름표가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영희는, 영희를 이런 거 구별시키는 이름표 없습니다. 그냥 영희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아주 내놓고 의식을 못했으니까 말도 못했죠. 실상은 가장 황당하게 느끼는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지금까지 영어 공부한 모든 한국 사람에게 무의식 속에 가장 황당한 점이 이 점이에요. 마치 화장실이 급해서 문 열고 들어갔는데 둘러친 벽도 없고 어디 배설물을 처분할 구멍도 없고 그렇다고 뭐 담아둘 그릇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처럼 본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익힐 때에는 절대로 이런 황당함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이 프랑스어를 익힐 때도 이런 황당함은 없습니다. 우랄 알타이어인 한국어 사용하는 사람이 인도 유럽어인 영어를 익히려면 이런 본능적인 말로는 할 수 없는데 진짜 감당 안 되는 절망을 겪는 거예요. 내일 이 차이점, 이런 파악된 문제점으로부터 대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확신 속에서 무조건 자동반사, 무자반 훈련을 계속 해나갈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